그랬는데 지금은 다음 장 정말 와우예요. 와, 정말 이렇게 보니까 정말 놀랍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버블 지수는 가격 지수가 아니라고요. 아무리 가격이 올라가도요. 지금 한마디로 이거는 금융상품하고의 비교예요. 네네. 똑같이 여러분이 내가 돈이 뭐 10억이 있는데 집을 살까? 회사채를 살까? 은행에다 넣어둘까? 이 비교를 했을 때 아무리 부동산 값이 올라가도 트리플 A 회사채 수익률이 더 좋으면은 부동산 버블 지수는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버블 지수가 올랐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단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이 많이 풀렸으면 금융상품도 같이 수익률도 같이 올라가죠. 금융상품에 비해서 부동산 수익률이 이렇게까지 높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다른 자산 대비 부동산 특히 제가 버블 지수에서 기준으로 삼는 공동주택 가격 즉 아파트 가격 아파트로 엄청난 쏠림 현상이 최근 한 2, 3년 동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프를 보니까 저는 이제 주식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네네. 그냥 주식이네요. 지금 주식이랑 거의 비슷한 코로나 때 전후로 폭발적으로 올라가서 엄청 위로 솟았고 근데 이 환경 자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코로나 뭐 그거 유동성 공급 이런 것 때문에 같은 로직으로 오른 거라고 치면은 네네. 사실 지금 매크로 환경은 완전 반대로 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주식도 지금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 모시면서 조금 의외였던 거는 부동산 이제 밑으로 가는 거를 각오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약간 저는 좀 의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만 보면은 주식이랑 비슷하게 밑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한 2019년에, 2017년에도 집값 빠진다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네네네. 2019년에도 얘기를 했고, 2020년, 21년 뭐 그때 전문가라는 분들 다 빠진다고 제가 그냥 여기 인증샷 하고 싶은데 2019년 초반에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많이 보시는 뭐 전문가들 다 2019년에 집값 오른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다 빠진다고 그랬고 뭐 오히려 구체적인 수치로 뭐 1%, 2%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근데 그때 그런 분들이 많이 내세운 논리 중에 하나가 사이클이었어요. 경기 주기. 뭐 10년을 주기로 움직인다. 2013, 4년부터 이제 와서 보니까 2014년부터 바닥치고 올랐고 이 정도면 많이 올랐다. 그동안에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보니 보통 한 3년에서 5년 오르면 그 다음에 빠지더라. 그래서 이제 빠질 때가 됐다. 그러면 저는 늘 주장하는 게 10년 주기설이라는 거는 그것도 제가 자꾸 책 홍보하는 것도 네, 그냥 매번 제가 그냥 주기적으로 쓰는데 1970년 이후 정도에 몇 번을 가지고 사이클을 대표적인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10년 주기설이 나오는 거지. 실제로 경기의 수축 회복 그다음에 뭐 하강 이거 사이클 놓고 보면은요. 보통 한 3, 4년에서 한 15년, 20년까지 되게 다양해요. 10년 주기설 자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요. 그러면은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를 때가 됐다. 그 생각으로 주식 투자 안 하시잖아요. 오를 이유가 있어야죠. 네네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야,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빠질 때가 됐다. 저는 그런 말 되게 싫어해요. 빠질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2019년에도 빠질 이유가 안 보였고 오를 이유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럼 2022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오를 이유, 빠질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요, 작년부터 제가 계속 하는 얘기인데 빠질 이유가 안 보여요. 저희 커피 마실 때도 그 얘기 하셨었죠. 네. 심지어 제가 어제 잘 모르는 분들 막 아까 디스한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딱 어제 그냥 그 경제지 기자분들이 또 자리를 만들어갖고 그냥 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분들 뭐 부동산 관련해서 분들하고 그냥 술자리가 어제 있었어요. 저녁 때 그냥 가서 그냥 소주나 한잔 하고 왔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빠질 이유가 안 보인다.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그럼 빠질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공급이에요.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은 공급이 늘리고 서울 시내에 빈 땅이 없거든요. 서울시에서 이제 공급을 늘리려면 있는 거를 부숴야 돼요. 근데 있는 거를 부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법적인 절차가 되게 복잡하죠. 정비구역 지정하고 어제 그냥 또 유명하신 어떤 분이 웃으면서 2019년에 관리처분 인가 받은 것도 아직 지금 2주를 못했는데 지금 보수 정권이 올해 들어와서 이제 막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제 뭐 공람하고 어느 세월에 2023년 4년 정도에 일시적으로 재건축 공급이 늘긴 합니다. 그 유명한 둔촌주공과 이제 잠실, 이제 진주 그쪽하고 개포지구 입주 그때 좀 물량이 좀 특히 강남권 쪽에 쏠리긴 해요. 근데 그거 끝나면요 또 없어요. 누가 돼도 서울 시내에서 내후년에 10,000채, 20,000채 아파트를 지을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저희 집을 그냥 수용한다고 해도요 그거 부수고 짓는데도 그거보다 시간 걸려요. 근데 앞에 모든 법적 절차를 다 거쳐가서 주민 동의 받고 해야 되잖아요. 공급이 없어요, 공급이. 그럼 결론적으로는 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부터는 정말 차별화예요.
가장 공급을 빨리 하는 방법이 신도시예요. 허허벌판이니까. 물론 허허벌판이 거기에 다 뭐 농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있지만 어쨌든 서울 시내에서 멀쩡한 집 때려 부시고 올리는 것보다는 빨리 해요. 그래서 그게 3기 신도시고요. 근데 3기 신도시 한번 입지 보세요. 3기 신도시 중에 쉽게 말해서 반포하고 대치 수요를 가져갈 때는 아무도 없고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최근에 영끌족 분들이 이제 많이 사셨던 서울이지만 사셨던 지역은 3기 신도시에 새로 지은 아파트들하고 좀 경쟁할 곳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디라고 꼭 집어 말씀드리기는 참 난감합니다만은 그런 쪽의 지역은 3기 신도시 입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시세를 리딩하는 반포, 대치, 압구정 이런 쪽은 지금 개포하고 사실 둔천주공 가지고도 뭐 강남 수요를 흡수한다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죠. 근데 아마 한 메이플자이하고 반포의 메이플자이하고 개포지구 입주가 끝나고 나면은 강남 쪽도 이제 가격을 끌어내릴 만한 대규모 공급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야 되는 거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책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지켜보자 일단. 저게 아마도 강남 쪽에 집을 사실 분들은 지금 반포에 집 사실 분들 집이 지금 한 채도 없는데 가서 33평에 뭐 38억 주고 33평을 지금까지도 집이 없으신데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뭔가 지금 있는 거를 처분하고 파시든지 이미 많이 있는데 더 살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집값이 올라도 실제로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세금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당연히 아무것도 못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영끌에서 딱 근데 그런 곳들이 3기 신도시의 영향을 받을 대표적인 지역들입니다. 그쪽도 좀 이제 정말 3기 신도시가 그대로 지금 계획대로 이렇게 일사천리로 가서 신도시는 한마디로 파다가 유물 나오면은 못 하거든요. 더 이상 못 하거든요. 그건 지금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장님 제가 KBS인가 어디 나오셨던 거 보니까 20대부터 부동산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혹시 뭐 요즘 젊은 분들은 워낙 관심이 많으시니까 뭐 이런 경매나 뭐 상가 투자, 뭐 꼬마 빌딩 뭐 이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도움을 드릴 만한 얘기들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상가나 그러니까 수익용 부동산이죠. 이제 상가나 꼬마 빌딩 이쪽은 이제 끝물이 맞고요. 왜 끝물이냐 하면은 그거는 수익률입니다. 어떻게 업계에서 흔히 말하는 스탠다드, 그러니까 프라임 레이트, 기준금리가 아니라 우리로 치면 한 회사채 트리플 A 정도 되겠죠. 프라임 레이트 플러스 한 1점 몇 프로. 우량 수익용 건물의 수익률이 프라임 레이트 플러스 한 1점 몇 프로 정도가 그냥 업계에서 흔히 생각하는 적정 수익률이고요. 수익률이 프라임 레이트이 올라가면은 상가나 건물의 수익률도 올라가야 되고요. 수익률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죠. 자, 임대료를 더 받든지 혹은 건물값이 떨어지든지. 그런데 임대료를 더 올리는 거는 모든 건물주들의 꿈이지만 요즘 뭐 그게 쉽진 않죠. 막상 해보면은 저 10년 동안 못 올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료는 고정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가격은 떨어져야 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건물의 가격은 떨어진다. 이거는 공식이에요. 준비해 오신 이 자료 중에 가계대출 은행 전체 이렇게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금리가 올랐으면은 가격이 떨어지냐 아니면은 가계대출이 뭐 그동안 몇 배가 올랐으니까 저는 딴 것보다 연체율 보시면 돼요. 가계대출이 정말 우리가 위험할 정도냐? 연체율 보세요.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영끌족들이 이제 디폴트를 할 거냐? 연체율 보세요. 아주 평온합니다. 기자들이 뭐 올해 우리나라 뭐 가계부채 뭐 1,000조인가요? 하여튼 뭐 숫자도 잘 기억 안 나는데 뭐 얼마 들었고 뭐 가계부채가 GDP보다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뭐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엄청 쏟아졌는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실 뭐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긴 하네요, 진짜. 큰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돈을 잘 갚는데 지금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디폴트율이 0.25%예요. 세상에 제로라는 건 없다고 치면은 정말 이거는 이론적으로 최저치까지 내려간 수치입니다. 여기서 한 2배, 3배 더 올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네요. 2000 뭐 저 때도 지난번에 1%였으니까. 참여정부 초반에 이제 그 부동산 상승기 2004, 5년 그때 보세요. 가계대출 연체율이 1%가 넘었어요. 지금은 0.25%예요. 4배 올라도요. 그 당시 부동산 상승기 때 가계대출 연체율입니다. 좀 약간 상식이랑 좀 안 맞긴 하네요. 뭔가 지금 자영업자들도 엄청 힘들고 그렇다고 직장인들이 뭐 월급이 엄청 막 늘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연체율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낮다는 것도 조금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입으로는 다 힘들다고 하지만 실제로 안 힘든 안 힘든 거예요. 거네요, 다.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면은 일단 뭐 하겠어요. 애들 분유값을 줄이는 것보다 은행 대출을 안 갚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 갚는데 못 재밌- 갚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네,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착한 것 같아요. 이런 거. 연체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옛날 자료 잠깐 보시면은 연체율이 2000년 초반에 한창 높았을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혹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죠? 카드 대란. 네네네. 예, 2000년 초반에 이제 이 카드 흔히 사태. 말하는 IMF 때 수요를 이제 촉진시키기 위한 이제 경기 부양책 중에 하나였죠. 신용카드를 막 남발을 했죠. 그래서 그때는 어땠습니까? 너무 옛날이라 우리만 기억을 하는데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예. PD님도. 피디님 방금 눈빛이 나 안다는 표정이었고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예. 뭐를? 길거리에서 그냥 직업이 없어도 다 신용카드를 그냥 다 네네, 그랬죠.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계대출 연체율이 치솟았죠. 근데 그러고 나서 쭉 다시 빠졌어요. 이게 가계대출 연체율은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이 좋으면은 내려가요. 왜냐하면 디폴트하면은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인데 이거를 내가 안 갚으면은 경매로 넘어가고 은행이 처분하잖아요. 부동산 값이 올라갈 게 보이는데 어디 가서 사채를 끌어서라도 이거 갚아야죠. 좀 앞뒤가 안 맞나요? 근데 가계대출 연체율이 다시 한번 정점을 치는 때가 언제입니까? 2012년에서 13년이에요. 언제부터 오르기 시작했죠? 2008, 9년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왜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점점 떨어지니까 은행 대출을 받기 힘든 사람들이 에이 그냥 배째 그냥 경매 넘겨 이러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났죠. 그리고 2014년부터 귀신같이 다시 연체율이 내려갑니다. 그렇게 그동안 사람들이 힘들어요. 뭐 월급 빼고 다 올라요. 뭐 자영업자들 뭐 죽어요라고 해도 2014년부터 가계대출 연체율은 점점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0.25%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지금 올라가지 않습니다. 큰일 났네요. 저 사장님 집 사야 되는데. 상황이 이래가지고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팔고 싶어요. 당분간은 세입자로 살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현철 작가님 모시고 부동산 얘기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집 사시고 파실 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